안녕하세요 여러분, 또캠입니다. 오늘은 영업사원들을 위한 효율적으로 제안 메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굳이 영업사원이 아니라도 제안 메일 많이 작성하실 텐데요. 오늘은 챗 GPT와 GPT-S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B2B 교육회사에서 고객에게 커리큘럼을 제안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아주 쉽고 따라하기 쉬운 방법부터 차근차근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다루는 콘텐츠는 챗 GPT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따라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챗 GPT와 대화하면서 메일 작성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나만의 맞춤형 챗봇 GPT-S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메일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챗 GPT와 대화하면서 메일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나만의 맞춤형 챗봇 GPT-S를 만들어서 더욱 효율적으로 메일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챗 GPT를 처음 접하고 나면 신기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러다 막상 업무에 적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할지 망설이다가 뭐뭐 해줘 이렇게 간결하게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제 상황에 몰입해보면 고객 담당자에게 생성형 AI 교육을 제안하는 메일 문구를 작성해줘 라고 간결하게 물어봐요. 한번 해볼게요. 이 대화 창에다가 고객사 담당자에게 생성형 AI 교육을 제안하는 메일 문구를 작성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일단 잘 작성을 해줍니다. 뭐 누구누구님 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성형 AI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교육인지 설명을 안 해줬는데 알아서 이렇게 아이디어까지 내서 일정한 포맷에 맞춰가지고 결과물을 내줬네요. 그러나 뭔가 답변을 해주긴 하는데 이게 진짜 내 상황에서 이런 프롬프팅을 해서 결과를 얻어보면 쓰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내 상황에 맞지 않은 정보들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랑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포맷이 결과물로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내 업무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답변을 주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러고 나서 조금 질려가지고 금방 또 실망해가지고 챗 GPT에 손을 다시 안 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챗 GPT에게 내 맥락과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챗 GPT를 잘 쓰기 위해서는 잘 명령해야 하는데요. 명령하는 것을 프롬프트를 입력한다 혹은 프롬프팅이라고 합니다. 프롬프트를 잘 쓰는 어떤 방법론을 정리해 둔 것을 사람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챗 GPT에게 내 맥락을 잘 설명하고 챗 GPT가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변이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인지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조금 응용을 해가지고요. 제 상황에 조금 더 맞는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챗 GPT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제 정보를 입력해 준 거예요. 뭐 어떤 회사에 다니고 뭐 그 회사는 어떤 법인이고 메일을 쓰는 사람은 또캠이야.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챗 GPT가 내 역할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요. 그리고 목표는 고객사 삼성전자 홍길동 팀장에게 4시간 커리큘럼을 제안하는 메일을 작성해줘. 이 목표만 보아도 아까 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작성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배경 설명을 조금 넣어줬어요. 메일을 작성할 때 이런 내용들까지 고려해서 써줬으면 좋겠어 하고 이 챗 GPT한테 이제 배경 설명을 조금 해준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강사 소개나 뭐 제안서 파일 넣고 뭐 이런 정보들이 메일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고요. 실제로 어떻게 답변이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챗 GPT 대화창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명령어 프롬프트를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결과물이 이전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네, 답변을 주는데요. 이전과 살펴보면 조금 더 내 맥락에 잘 맞는 답변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보면 기업과 제 정보가 이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기업 교육의 차별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줬고
4시간 커리큘럼인 것이 다 잘 반영되었고, 커리큘럼 내용은 제가 따로 입력하지 않았는데 내용을 챗GPT가 일단 초안으로 알아서 채워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부분만 고쳐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뭐 시간당 얼마 협의 가능, 이 내용도 아까 참고하라고 넣어뒀던 데에 있는 정보가 이렇게 반영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업과 담당자 이름을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했네요. 이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메일에 붙여 넣으신 다음에 이런 세부 사항들만 조금씩 넣어주면 제안 메일 작성하는 게 훨씬 빨라집니다. 여기서 커리큘럼에 대한 정보를 더 디테일하게 줄 수가 있어요. 뭐 4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넣어줬으면 이 부분에 제가 넣은 정보를 반영을 해줬을 거고, 또 답변에 어떤 템플릿 같은 게 있다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답변 양식 같은 게 있으면 답변 양식을 여기에 넣어줘도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길어지면 그때그때 작성하는 게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챗 GPT로만 작업을 할 때는 간결하게 답변을 얻어내고 조금씩 바꿔가면서 결과를 얻어내는 편입니다. 이제는 GPTS 맞춤형 챗봇을 활용해가지고 제안 메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GPTS는 쉽게 말하면 일반 챗 GPT가 범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GPTS는 그 챗 GPT를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맥락에 집중하게 해서 그 맥락에 좀 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은 맞춤형 챗 GP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무궁무진한데요. 오늘은 제안 메일 작성하는데 3가지 정도로 활용 방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시스템 프롬프트 입력하는 방식, 두 번째는 프롬프트 입력하는 걸 생략하는 방식, 세 번째는 업무 프로세스 기반의 GPTS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인데요. GPTS를 시스템 프롬프트 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챗 GPT의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는 기능은 다들 쓰고 계시죠?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는 기능은 한글로 하면 맞춤 지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대화창에 내가 어떤 정보나 어떤 맥락을 입력하지 않아도 모든 대화에 그 정보를 반영해가지고 챗 GPT가 답을 주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커스텀 인스트럭션 맞춤 지침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렇게 사용해도 좋지만 지금 단계 커스텀 인스트럭션은 조금 사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어요. 직접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커스텀 인스트럭션은 이 우측 하단에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챗 GPT 맞춤 설정을 클릭하시면 지금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맞춤 설정은 사용자의 정보 그리고 답변에 대한 묘사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어떤 정보를 넣으면 챗 GPT를 활용할 때 이 정보가 계속 반영이 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는데, 물론 이 기능도 굉장히 유용하지만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일단은 내가 챗 GPT를 활용하는 어떤 상황이나 적용하는 맥락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커스텀 인스트럭션이 그 다양한 맥락에 모두 적절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가지고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의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지정을 해놓고 그 기능을 껐다 켰다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GPTS에다가 내 정보, 내가 원하는 답변 양식을 미리 때려놓고 그 환경에서 어떤 맥락의 작업을 하면 미리 입력해 놓은 정보와 맥락 정보를 반영을 해가지고 답변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GPTS 커스텀 챗봇을 만들 건데, 그 챗봇 안에다가 이런 식의 정보를 넣어줄 거예요.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아래에 있는 사용자 정보, AI 그라운드 정보, AI 그라운드 정보, 답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답변을 제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이 챗봇에게 이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안 메일을 작성할 때 뭐뭐 해줘 라고 간단히만 요청해도 이런 사용자 정보,
우리 회사 정보, 답변 가이드라인이 모두 반영된 조금 더 내 맥락에 맞춰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앞선 거와 비교해보면 우리가 일반 챗 GPT 프롬프트를 날릴 때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똑같은 내용을 할 때는 이 발신인 정보, 목표, 참고 내용 이런 것들 다 타이핑을 하나하나씩 해주고, 그리고 다음번 작업할 때는 또 이 정보 다 입력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GPT-S를 만들어 놓으면 이 정보가 GPT-S에 그냥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제안 메일 작성할 때 언제든지 이 GPT-S 환경에다가 그냥 뭐뭐 해줘 라고 했을 때 이런 정보가 다 반영된 조금 더 맞춤형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GPT-S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GPT-S에 넣어줄 정보들을 복사를 쭉 해가지고 클립보드에 저장을 해놓고요. 챗 GPT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챗 GPT 사이드바 좌측에 보면 GPT 탐색이라고 있습니다. 이 GPT 탐색을 누르면 우측 상단에 만들기라고 있어요. 나만의 챗봇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만들기를 클릭하면 GPT-S를 만들 수 있게 되고, GPT-S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탭이 만들기 탭과 구성 탭이 있는데, 대화를 통해서 이제 GPT와 내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GPT-S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방법도 물론 좋지만, 이게 초보자들한테 쉽게 접근하기 좋은 방법이지만,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냥 이 지침에다가 바로 제가 아까 복사했던 이 내용들을 때려 넣으면 됩니다. 챗봇을 이제 설계를 한 거예요. GPT 모델 위에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고 그 위에 내 명령어가 더해지면 이 모든 걸 참고해가지고 답변을 줘라, 이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침을 넣어봤고, 제안 메일 작성하기 1번 이렇게 해가지고 GPT-S를 하나 만들고, 만들기 해서 GPT 보기 하면 짜잔, 제안 메일 작성하기 이렇게 왔고요. 여기에 홍길동 팀장에게 4시간 실습 제안서를 작성해줘.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프롬프팅을 했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 회사 정보, 그리고 담당자, 저의 또캠 정보,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떤 장점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교육 개요는 제가 정보 넣어주지 않았지만 얘가 알아서 짜줬네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 정보가 잘 반영이 돼가지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제가 작성했던 걸 보면 답변 가이드라인에 헤드라인과 본문으로 구조화한 답변을 달라고 이렇게 프롬프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보시면 헤드라인과 본문, 이렇게 헤드라인과 본문 형식으로 이제 메일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이렇게 고객사 담당자에게 이렇게 문구를 작성해줘 라고 가볍게 프롬프팅을 했을 때는 제 업무 맥락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들을 활용을 하려면 복붙해놓고 처음부터 다시 쓰게 되는 상황이 나왔지만, GPT-S 상에서 미리 정보를 때려 박아놓고 이렇게 간단히 프롬프팅을 했을 때 미리 GPT-S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복붙한 다음에 그냥 조금만 고치면 되는 정도로 결과물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롬프트 입력 생략하는 방법인데요. 프롬프트를 입력한다는 것은 명령어를 입력한다는 것인데,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GPT-S로 그것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하지 않고 상황에 맞춰가지고 달라지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만 이렇게 딱 던져주면 얘가 알아서 메일을 내 맥락에 맞춰가지고 작성을 해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를 해봤는데요. 어떤 메일을 받고 메일을 회신을 하려면 챗 GPT를 활용하더라도 일단 회신할 메일 정보를 제공을 해가지고 요약을 시킨 다음에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또 메일 작성하는 단계를 거쳤어야 했는데, 지금 GPT-S를 하게 되면 이 두 단계가 아니고 그냥 회신할 메일
뭐 아무런 설명 없이 회신할 메일 본문을 툭 던지면 그냥 메일이 왔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될지를 GPT한테 다 입력을 해놨으니까 얘가 메일을 읽은 거를 토대로 그냥 답변을 작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GPT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가 발신인 정보가 있고,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우리 기업 정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정보가 있고, 그리고 메일 양식까지 미리 지정을 해뒀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PTS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여기 좌측에 이렇게 내가 만든 GPTS들이 쭈르륵 나오게 되고요. 그 GPTS를 클릭하게 되면 이 GPTS와 대화할 수 있는 이 창이 나오고요. 이 좌측 상단에 GPTS 편집을 누르면 이 GPTS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장을 해보면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교육 문의 메일을 주면 문의 메일 정보를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본문을 입력하는 것으로 바로 시작을 요청했고, 만약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당신이 받은 이메일 본문을 주세요 라고 요청하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받으면 매번 다르게 제공하는 인바운드 교육 문의 메일 내용과 아래 제공한 사용자 정보, AI 회사 정보, 답변 가이드라인, 그리고 메일 작성 포맷을 기반으로 이렇게 메일 작성 포맷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메일 작성 포맷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라, 이렇게 설계해 왔습니다. 일단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도록 하시죠. 여기 미리 만들어 놓은 GPTS에다가 제가 받았던 메일을 각색해 가지고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햄슬라 전략기획팀 김햄돌님이 4시간 교육으로 3차수 진행하고 싶으시네요. 그리고 뭐 비용도 문의를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받은 메일 내용만 넣으면 얘가 알아서 답변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햄돌님, AI 그라운드 또캠입니다. 그리고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청해주신 교육 일정 같고, 기본 교육 4시간으로 하지만 니즈에 따라서 8시간도 가능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템플릿에 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시간당 비용 얼마고 협의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강사진 양력과 커리큘럼, 뭐 제안서 등을 첨부 파일로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템플릿과 정보를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 진짜 업무 상황에 놓여있다고 몰입을 한다면 이 내용 그대로 복붙해가지고 쓴 다음에 날짜만 체크해가지고 이 날짜 된다 안 된다만 확인하고 바로 보내도 될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답변이 나왔고요. 이런 것처럼 TS를 활용하면 내가 뭐 해줘, 그리고 뭐 어떤 정보 반영해줘, 이런 프롬프트를 일일이 작성하지 않고 그냥 프롬프트를 과감히 생략하고 그냥 정보 줄 테니까 너 알아서 해줘,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GPTS를 활용해가지고 업무 프로세스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우리가 한 방에 메일을 작성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방법이지만 꼼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메일을 작성할 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많은 업무 단계를 거쳐요. 받은 메일을 보고 정리하고, 메일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고, 메일 내용 구조화해서 아웃라인 잡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본문 작성한 다음에 보내기까지, 이런 단계를 쪼개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이 단계를 의식하면서 지켜나갈 때 우리가 놓치는 것 없이 작업할 수 있고 결과물 수준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GPTS를 활용하면요, 이러한 단계를 미리 입력해 놔가지고 나 혹은 우리 팀원이 일관된 단계를 거치고 일관된 수준의 결과물을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메일을 받은 상황이라면 메일 받은 내용을 그대로 주고, 혹은 메일을 받지 않고 그냥 생짜로 제안하는 상황이라면 수신인, 메일을 받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게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제안을 할 건지 제안 내용을
입력하는데 그냥 입력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양식을 챗GPT가 줄 거고요. 그 양식에 맞춰가지고 작성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토대로 제안 메일을 작성해 주는 것까지 이렇게 단계를 쪼개가지고 GPT와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GPTS가 저장하고 있는 정보는 아까 유사한데요. 발신인 정보, 우리 기업 정보, 제품 서비스 정보, 뭐 여기에 더해가지고 뭐 템플릿도 미리 넣어 놓을 수 있겠고, 뭐 다양한 정보들을 더 추가해서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GPTS에 여기 지침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면 우선 최상단에 각 단계를 페이즈라고 지칭을 해가지고 이 단계를 구분해 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페이즈에 반드시 맞춰가지고 단계적으로 진행해라 라고 앞에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페이즈별로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고 페이즈별로 언급해야 되고 사용자가 목표 상태에 도달했다면 알려주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도 괜찮은지 물어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원한다면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밑에는 페이즈 1단계부터 하나씩 단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해줬어요. 첫 번째는 이제 메일을 받은 상황이라면 받은 메일 본문을 주거나 혹은 수신인 정보를 요청한다. 만약에 뭐 회신해야 될 메일 본문을 제공한다면 메일 내용 및 담당자 정보를 요약한다. 메일 내용을 들을 긁으면 메일 보낸 사람의 정보까지 긁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주는 거를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회신할 메일이 없다면 수신인 정보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쓸 거냐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페이지 2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제안을 할 거냐, 그 제안 템플릿을 이렇게 줄 거예요. 메일 받는 사람의 어떤 상황 혹은 뭐 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 그리고 제안을 짧게 요약하고, 그리고 내가 이 기업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제공하려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다른 사람들의 후기는 어떻더라, 그리고 지금 우리 제안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어느 정도고 뭐 어떤 협의가 가능하고 프로모션 이런 게 있다 라는 정보 넣을 수 있고, 기타 사항으로 내가 넣고 싶은 추가 사항들을 이렇게 여기에 기타 사항에 다 때려박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예를 들면 PDF 제안서를 넣었다, 아니면 뭐 강사 소개서를 넣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가 입력이 되면 3단계 제안 메일을 작성을 합니다. 제안 메일 작성할 때 페이즈 1, 페이즈 2 앞에서 얻은 정보들을 다 반영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발신인 정보, 그리고 AI 그라운드 정보를 선별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어떤 형식으로 헤드라인 본문 구조화된 답변하시고 공식적인 어조로 답변을 줘라, 이렇게 제가 단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고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업무 시작하기를 누르면 얘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한테 가이드를 줍니다. 회신할 메일 본문이 있다면 메일 내용을 주고, 없다면 수신인 정보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저는 아까 제가 활용했던 그 내용, 누가 보냈는지, 이거를 김엠돌 이렇게 바꿔가지고 김엠돌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메일을 보냈고 이런 내용으로 메일을 보냈더라 라고 주면 이 친구가 정리를 해줍니다. 주 햄슬라 전략기획팀 김엠돌님이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주셨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안 내용을 이제 요청을 저한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당신은 어떤 제안을 할 겁니까? 하고 이렇게 템플릿을 주는데요. 이 템플릿을 복붙해가지고 여기에 제안 내용을 적어줄게요. 템플릿에 맞춰가지고 제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면 좋을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수신인의 상황이 기업인데 실무자들은 AI를 현업에 잘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실습 교육을 우리가 실무 사례를 기반으로 제공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제안 메일을 작성을 해주겠죠. 그래서 김엠돌님 안녕하세요, 김엠돌님께 또캠입니다 하고 제안 배경, 그리고 제안 내용, 교육 일정, 교육 혜택, 그리고 비용 및 프로모션 정보 이렇게
제목과 본문으로 이렇게 구조가 잘 되었고요. 글이 길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밀도 있게 간결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메일을 작성을 했습니다. 업무하는 상황이라면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이고요. 여기 시간당 비용이나 아니면 교육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내용도 첨부 파일에 있긴 하지만 메일 내용에 조금 더 몇 줄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메일을 완성해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챗GPT, GPTS를 활용해 가지고 영업사원이 제안 메일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에 활용한 챗GPT 프롬프트와 GPTS 지침은 다운받을 수 있도록 댓글 링크에 남겨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업무가 있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에 그 업무 내용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연구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